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는요? 네.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표심을 내년 대선의 승부수라고 지목하면서 언론들이 MZ세대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언론이 청년 세대를 호출하는 방식이 청년층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2030 세대의 특징을 획일화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은 지난 4월 재보선 선거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언론이 이른바 MZ세대를 소비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또 언론이 이 특정한 세대를 향해서 특별한 명칭을 붙이고 세대 담론을 만들어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그렇죠?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3포 세대, M포 세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X세대, 386 세대를 비롯해서 청년층을 지칭하는 세대로는 과거에도 많았었죠. 이런 말들 대부분은 언론이 사실 생산하고 유포시킨 것인데요. 청년 세대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세대 담론이 오히려 청년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언론은 청년층의 소외감과 박탈감에는 정말 관심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이슈를 갖고 오신 거는 단순히 이렇게 명명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언론이 2030을 MZ세대, 특히 이니셜 앞자를 따서 민지세대라고 명명하고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앙일보가 적극적인데요. 중앙일보는 MZ세대를 선호하는 브랜드와 협업하고 민지 멘션, 중앙일보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듣동나, 민지 리뷰 등 세대 명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2030 세대를 타켓으로 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세대 담론을 생산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더 한 발 나가서 중앙일보가 2040 세대 성향 판별기라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2040 세대 성향 판별기요? 그러면은 네, 당신은 어느 세대인지 판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MZ세대일까 아니면 X세대일까? 초간단 세대 성향 판별기라고 이제 그 중앙일보가 회원을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네. 15개의 질문에 사지선다형 답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질문들이 세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가 의문으로 좀 제기되고 있어요. 중앙일보 판별기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남북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인데 응답자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북한 코로나 백신 지원, 통일세 신설, 여성 징병제, 여성가족부 폐지, 동성 커플 합혼, 탈원전과 해외 난민 수용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거나 미중 갈등에 우리 정부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중 갈등에 우리 정부가 어느 편을 드는지 이거 세대별로 좀 다른 모양이죠? 그렇죠. 좀 이상한 질문이고요. 네. 또 통일의 필요성과 백신 지원, 통일세 부담에 동의하면서 여성 징병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등등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찬성하면 40대로 나오는 반면에 통일에 관심 없고 어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난민 수용에 반대하면 20대 가깝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요. 네. 조사 결과를 받아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남북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 여가부 폐지 이슈 등으로 어떻게 MZ세대를 나눌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판별기를 이용한 90년대생 정치인, 그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신데요. 네. 91년생.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MZ세대 판별기가
복잡한 이슈를 세대론으로 퉁치는 식으로 세상을 좀 납작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MZ세대는 보수화됐다는 결론으로 확대 재생산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의 발언 세상을 납작하게 해석하게 만든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렇죠. 예. 너무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각자 다른데 그걸 이렇게 회귀를 한다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중앙일보 세대 성향 판별기는 편집국의 정치팀과 내부 개발팀이 협업해서 기획하고 제작했다고 해요. 예. 앞서 9월 15일 창간 기획으로 2040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이용자가 MZ세대와 가까운 성향인지 X세대라 불리는 40대와 가까운 성향인지 알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20대와 40대 인식차가 적지 않다라는 주장을 실증하기 위해서 해당 기획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중앙일보의 질문 문항과 답변 보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질문이 세대 성향을 판별하기에 적절한 질문인지 묻는 질문에서 이념을 배제한 채 세대만을 가르는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생애 주기적으로 보면 과거의 젊은 층이 진보적인데 요즘은 이전과 달리 쟁점별로 분화되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언론이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데 그런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의 독자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어요. 당시 이제 독자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임유진 강원대 교수는 MZ세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세대와 계속 대척점을 만드는 것 같고 언론에서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더 부각시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언론이 세대와 별 상관없는 사안들을 세대들이 서로 다툰 결과로 보도록 프레임을 짜서 어떤 전략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성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이 되레 청년의 문제를 뭉뚱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앙일보가 이런 재미있는 2030 판독기 판별기를 하면서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이벤트 아니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독기를 이용하기 위해 시작하기란 탭을 누르면 중앙닷컴 회원가입으로 연결되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중앙일보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한 2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늘었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치권이 반페미니즘을 오히려 조장한다. 이대남을 조장해서 지금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그 재보선 선거 이후에 저희 단체에서도 논평을 낸 바가 있어요. 논평의 제목은 언론은 이대남 신조어 만들 시간에 청년을 만나라. 이런 주제로 냈고요. 이 내용에는 이제 이대남 이 20대 남자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 4.7 재보선 선거 이후에 이제 출구조사를 통해서 20대 남성의 72.5%가 야당의 표를 던졌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그 결과 그 이후에 이제 여당은 이대남을 공략을 위해서 역차별 문제에 집중하면서 군 가산점제, 남녀 평등 복무제를 발의했고 야당은 또 한술 더 떠서 이대남에게 구애하기 위한 안티 페미니즘 발언이 좀 이어져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하지만 이런 이대남 여론을 만들고 그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언론이었다라고 좀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사실 20대 남성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 모두가 역차별에 분노하고 반페미니즘 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언론이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라는 저희가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근데 언론사 기사를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어떤 청년이 코멘트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보통 기자들이 자신의 맞아요. 기사 논조에 맞는 청년들 인터뷰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전체 세대를 대변한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없죠. 그럴 수, 이제,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질문하는 기자들 큐에서 최근에 언론이 소비하는 청년이란 주제로 청년에 주목한 방송을 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취재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8개 신문사,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신문사인데 경향, 동아, 매일경제, 조선,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가 보도한 청년 관련 기사 2만 5천 건을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언론에 등장하는 청년 70% 이상이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등장한 청년의 평균 나이는 26.5세, 절반 이상은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인터뷰가 아니다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게시판을 이용한 기사는 분석 대상 기사의 17.1%에 달했고요. 또 커뮤니티 인용이 12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가 소위 서울 명문대 대학생의 의견으로 채워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생, 명문 4년대 대학생이 보통 인터뷰를 많이 했고 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생이 전체 우리 전 청년의 10%가 채 안 되는데 그렇게 보도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빈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할 때는 지방대생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다 서울의 대학생을 소비하는 식으로 왜곡되고 선별적으로 보도한 양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청년 담론이 기성세대에 의해서 좀 자의적으로 소비되는 문제도 좀 지적이 됐는데 지난 4년간 MZ세대를 키워드로 한 보도량의 추이를 보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4월 관련 보도가 이제 폭증했다는 거죠. 네. 정치권과 관련돼서 MZ세대와 관련된 기사가 그 비중이 한 30%를 넘겼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또 중앙일보가 주목할 만한 칼럼을 또 쓰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격 시리즈인데요. 지난 8월 27일부터 젊은 농객들 2030 눈높이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해온 기성세대 인물을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나는 저격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이것이 저격을 한다라는 것도 좀 그런데 언론사가 이것을 갖다 나서서 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저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좀 외면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캐내고 발표할 때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 개인이 기성세대를 저격하면서 했던 제대로 된 사실 팩트체크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청년층을 MZ세대로 지칭하고 어떤 특성이 있다, 당돌하다, 독특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언론의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조선비즈가 최근에 MZ세대가 일하는 방식, 수평적 소통, 의사소통은 중시하는데 주인의식은 없다. 라든지 중앙일보는 성과급 기준 당돌 질문, 셀러리맨은 논란 MZ세대 특징 6가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한 바 있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언론이 지금의 청년 세대를 굉장히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평적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주인의식이 없다. 이건 청년들이 굉장히 화가 날 그렇죠.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한 문제 제기도 문제라고 당돌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규정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규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언론이 네. 좀 신중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